요즘 뭐 최근 보시면서 좀 야 이거 좀 신기하다 뭐 혹시 이런 거 있으셨습니까? 제일 눈여겨봐진다랄지. 뭐 저는 파병설 아 확인된 거. 이거 정말 큰 뉴스였습니다, 선생님.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은 사실 뉴스가 너무 허접했잖아요. 가짜 뉴스였죠 대부분. 그 북한군이라고 나오는 애들 2명. 네네. 그 완전히 뭐 말하다가 막 실수하고 예. 뭐 북한은 러시아? 예. 러시아라 그러죠. 그러는데 뭐 거긴 러시아라고 그러질 않나. 성령 사진도 나왔었습니다. 성형 사진 나왔습니까? 막 갑자기 이정재 사진하고. 뭐 했어요 그러고 이정재 예. 파병한 군인이라고 그러면서 이정재 사진이 나왔죠. 예. 성룡도 나왔었어요? 예. 아니 워낙 그래가지고 사실 못 믿었지 않습니까? 사실 거짓 정보였던 것이 지금 확인된 거예요. 예,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파병이 확인된 것만이 아니고 그 전에 정보들이 다 가짜였다는 게 드러난 거죠. 아, 왜냐하면 네네. 이번에 러시아나 북쪽이 발표한 거에 의하면 파병이 12월 4일 이후에 이루어진 게 지금 확실합니다. 12월 4일이면은 윤석열 계엄 때리고 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북러 조약이 발효된 게 4일이에요. 서로 이제 그 협정은 6월달. 6월에 했지만 네, 발효. 이제 발효는 서로 뭐 그 조인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거를. 그게 이제 비준해서. 12월이었다. 12월 4일. 그게 12월 4일이다. 정식 발효가. 계엄 다음 날이네요. 네. 그래서 12월 4일 이후에 그 조약의 근거에서 파병한 거예요. 따라서 12월 4일 이전에 파병 뉴스는 다 가짜인 거죠. 그때 뭐 10월 말 그때 뭐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 윤석열 계엄 때리기 전에 아주 네네.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랬죠. 파병 뉴스 다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그 홍장원 그 국정원 차장이 예. 이 파병설의 가장 선봉이었는데요. 네, 그거 가짜라는 거죠. 어허. 12월 4일 이후에 보냈으니까. 그 전까지 난무했던 뭐 돈바스 지역 출현 네네. 다 가짜 뉴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이 파병을 한 것은 12월 4일 이후 북러 조약이 발효된 다음. 네네. 쿠르스크가 또 침공당한 조건이었죠. 네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러시아가 특수 군사 작전만 하고 있었으면 파병을 안 했을 겁니다. 예. 근데 쿠르스크가 침공당했기 때문에 음흠. 북러 조약에 정확하게 해당이 돼요. 그렇죠. 침략을 당했으니까 침략을 지체 당했을 없이 때 도운다. 지체 없이 군사적 없이. 원조 및 모든 원조를 한다 이런 게 사조인가 있습니다. 사조죠 그게. 예, 그래서 거기에 정확하게 부합된다고 보고 북쪽에서 이제 내년 성명도 그렇죠. 그 조약에 정확하게 해당된다 이거는 네. 그런 판단에 기초해서 우리가 파병한 거다. 네. 러시아도 국제법적으로 완전 무결한 혹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건에 해당된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그러니까 12월 4일 이후 쿠르스크 탈환 작전에 국한해서 예. 파병이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뉴스들은 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예. 오히려 12월 4일 이후 언제인지 모르지만 파병이 된 이후에는 뉴스가 줄어서 거의 파병 뉴스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랬죠. 네, 그래서 진위를 확인하기 좀 어려웠었고 또 기껏 나온 게 그 포로 2명이었고요. 그것도 가짜죠. 네네, 그렇죠. 확실한 증거가 안 나왔어요. 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만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공식 확인이 되면서 예. 12월 4일 이후 쿠르스크 러시아 쪽 표현을 빌자면 쿠르스크 해방 전투에 북한군이 정식으로 참전했다. 예.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어허.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왜 지금 밝혔을까 이거를? 네. 이걸 좀 궁금해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시점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러시아에서 이제 쿠르스크 다 해방했다고. 거의 예, 발표를 했어요. 해방했다고. 마지막 마을을 이제 점령했다. 네. 그때 우크라이나에서 아닌데 막 그렇게 우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게 사실의 모양이고 네, 해방됐습니다. 러시아가 말하는 게 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러시아가 쿠르스크 해방에서 북한군이 역할을 했다. 네. 이렇게 하면서 발표를 한 것인지 네. 이 발표 시점에 대한 혹시 뭐 선생님 좀 생각이 있어요? 저도 뭐 그 설이 제일 유력하다고 보는데요. 이제 해방했으니까. 작전 뭐 목표 파병 목표를 완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황에서의 네네. 승리를 달성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먼저 발표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고, 네. 그 이전에 그러면 왜 굳이 발표를 안 했을까? 아하. 그러면 그 명분을 줘가지고 또 파병하면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이래저래. 그럼 이제 한국도 파병하려고 할 수도 있고. 그거는 힘들었겠죠. 왜냐하면 윤석열이 계엄으로 이제 날아갔으니까. 실패한 뒤라서. 근데 이제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들 보고 유럽. 유럽. 야, 들어와라. 북한도 들어갔는데 우리 들어왔으니까. 좀 들어와줘야지. 나 좀 도와줘.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미국 입장에서도
트럼프 쪽에서 곤란할 수가 있죠. 음. 북한군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전달되면 트럼프가 왜 곤란합니까? 북과 회담해야 되는데 아 트럼프가 북한이랑 그렇게 회담을 하고 싶습니까, 선생님? 회담하고 싶어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 이제 그러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굳이 발표할 이유는 없다. 지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네네. 저 유보하고 있다가 네. 해방 작전이 완료됐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공개를 한 거죠. 네. 자, 근데 여기서 이걸 공개했다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데 예. 북러 조약이 그냥 종이장이 아니라 아하. 실질적으로 작동된다,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 앞에 이렇게 시위한 사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한마디로 러시아가 침공당했을 때 파병을 했잖아요, 북에. 예. 그럼 앞으로 나토가 만약에 네네. 젤렌스키를 지금 계속 전쟁하라고 부추기는 중인데 네. 나토가 젤렌스키를 도와서 참전한다. 어허. 그래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다 만약에. 음흠. 그럼 북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파병. 바로 파병하고 참전하겠죠. 네. 다시 말하면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간다는 거예요. 남의 나라가 끼어들면 북러 조약 때문에. 네네. 그리고 또 역으로 아시아 쪽을 보면 미국이 만약에 북과 전쟁을 개시한다. 어허. 러시아 파병할까요, 안 할까요? 바로 하겠죠. 바로 참전하고 파병할 네. 겁니다. 그 러시아가 이번에 굉장히 고맙다. 네, 잘 싸운다. 네, 표현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랬죠. 네네. 사실 그래서 원래는 북한군 파병 이후에 나왔던 썰이 무인기만 보면 당황해서 도망간다라든가 인해 전술을 쓴다라든가 네. 계속 그런 보도가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그 발표에 의하면. 네, 다 죽었다. 다 죽었죠. 네, 이랬는데 언제부턴가 이상한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네네. 바로 쿠르스크 전투가 벌어질 때부터인데 그러니까 파병 이후에 나온 네네. 보도라고 봐야 되겠죠. 네. 우크라이나 군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북한군의 전투력이 굉장히 높다. 맞아요. 그래서 가끔 그런 게 기사가 나왔었어요. 네, 잘 싸운다고.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와그너 그룹은 북한군에 비하면 어린아이 수준이다. 아 그래요?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와그너 그룹이 러시아 군대보다 강한 전투력을 가진 부대라고 그랬죠. 알려져 있었고, 네네. 뭐 바흐무트 해방 전투 같은 거를 거기가 성공했던 다 했다고 그랬죠. 와그너 그룹이 다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와그너 그룹이 애들이라는 거예요. 북한군에 비하면. 그래서 북한군은 거의 자동 개인화기로 드론을 다 격추시킨다. 그 발표를 우크라이나 쪽에서 했다고요? 했죠. 우크라이나에서. 그러니까 지들이 싸워보니까 살벌하다 저것들.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자, 아마 그때부터 진짜 본격적 파병이 시작된 거 아니냐. 북한군에 대한 평가가 180도로 바뀌었던 시점. 아하. 맨날 와서 죽고 도망가고 이게 아니라 그 기사가 12월 중순 이후쯤부터 맞습니다. 조금씩 간헐적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그다 이유가 있구나. 그때 파병이 이제 된 실제로 거죠. 파병이 된 거는 그때인가 네, 보구나. 그리고 이제 그러군요. 붙어본 거죠. 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야 이거 보통 아니다 쟤들 이렇게 된 거고 네네. 이번에 러시아 발표나 북쪽 발표를 봐도 중요한 어떤 작전에서의 그 쿠르스크 전투에서의 기여를 한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걸 보면 러시아에서 참전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북한을 미국이 침략을 한다면 그렇죠. 네. 그러면 또 세계 대전입니다. 그러네요. 자, 요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북한과 러시아를 건드릴 수 없게 됐다. 세계 대전으로 화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 나라 하나를 포위해서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나토가 러시아를 치면 북과 러시아도 나토도 전쟁이 시작되는 거고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예. 러시아 미국 간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공격하기 매우 어려워졌죠. 네. 그래서 앞으로 그 미국이나 서방 세계가 이 패권을 위해서 무슨 전쟁을 벌일 경우 네네. 북한과 러시아가 공동 대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입니다. 이런 이 사건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북쪽이 맨날 전략 국가에 맞는 국제적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했었어요. 예, 그게 몇 년 됐죠? 2017년? 네. 네, 그때 이제 그 핵무력 완성하면서부터 그렇죠. 이제 뭐 전략 국가 얘기를 이제 북한에서 그런 표현을 했죠. 네, 그런 지위에 맞는 아하. 역할을 하겠다는 했는데 지위에 맞는 네, 그러니까 사실 세계 부대에서 북한이 이제 옛날에는 관여를 거의 안 하고 네네. 오히려 고립돼 있는 형국이었는데 네네. 전략 국가의 위상에 맞는 역할을 좀 하겠다. 그게 이번에 파병과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북에서 얘기하는 뭐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나 얘기했던 원양함대 건설. 아, 지금 그게 지금 보통 우리는 원양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원양어선 뭐 네. 이런 것만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먼 바다란 뜻이죠, 이게. 네, 먼 바다 작전을 할 수 있는 함대를 건설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옛날 같이 네. 우리를 침략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겠다가 아니라 음.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우리가 해양 무력을 통해서 관여할 수도 있고 공격할 네.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얼마 전에 북한에서 5,000톤급 구축함 네. 이걸 최연호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진수하면서 북한에서 이제 한 그 발표 중에 저도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침략을 당하는 것, 그러니까 침략을 하는 것과 침략을 막아내는 것, 이 두 가지는 정비례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양이라는 게 실제로 우리가 침략을 막아내려면 네. 우리도 그 미국 가서 먼바다 가가지고 침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네네. 여태까지는 근해에 들어오면 막아내기만 했지만 네네네. 이제 그렇게까지 기다리지 않고 아. 니네가 만약에 침략할 가능성이 보인다, 징후가 네네. 보인다면 원양함대를 보내서 쑥대밭을 만들겠다. 쉽게 얘기하면 너희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원양함대 건설하겠다 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첫 탄이 5,000톤급 구축함. 구축함이고. 이거 두 번째가 이제 핵잠수함이라고 얘기했죠. 예예. 예, 이걸 통해서 원양함대를 건설해서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처럼 세계 곳곳을 달리면서 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전쟁을 지원하려고 미국이 네. 그 저 뭐 루즈벨트며 뭐며 해가지고 계속 그 지금 예멘 앞바다에 네. 그 후티 반군이 다 그냥 막아버리니까 네. 거기 계속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네네. 가가지고 그 향후에는 만약에 러시아가 이렇게 뭐 공격을 받아 그러면 북한 배가 가가지고 아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 함대가 가서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는 뭐 네. 쿠바하고도 군사 조약이 있어요. 북이 아 그렇습니까? 쿠바가 침략당하면 원양함대 가서 도와줄 수도 있다. 물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니 뭐니 이런 것도 있지만 네네네. 그 이상으로 직접 해양 무력을 통해서 네. 응징할 수 있고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선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제적인 무대에서 힘을 좀 키워서 우리도 네. 좀 발언권도 가지고 전략 국가로서의 필요한 실제 힘도 그런- 실제로 행사하고 그렇군요. 그러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발표한 것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러시아가 요청해서 보낸 게 아니고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결심해 가지고 보냈다. 그거를 오히려 러시아에서 승인을 했다.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러시아가 막 보내달라고 간청한 건 아닌데 네네. 조약상 그러니까요. 보내야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바로 이제 맞다고 생각하니까 보냈다 이런 얘기고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도 뭐 당연히 싫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네. 좋아하겠죠. 네. 그러면 다음에도 뭐 북쪽의 요청 없이도 또 러시아도 보낼 수 요청이 있다는 얘기가 없어도 그런 얘기도 되죠. 뭐 이제 조약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또 갔으니까 의리상으로 봐도 예,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이제 보통 큰 나라 전쟁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말입니다. 네. 보통 사람들은 이제 미국이랑 우리 관계, 뭐 우리 이제 늘 미국한테 좀 우리는 굽신거리고 사니까요. 네. 큰 나라 전쟁에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용병으로 가서 그냥 그 뭐라 그럽니까 이제 총알바지하는 베트남 네. 전쟁 같은 건 있었지만 미국 본토가 공격받아 가지고 그거를 뭐 지원하려고 하는 이런 건 이제 없었으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이런 관계 이런 거는 사실 좀 낯선단 말입니다. 관계 네. 자체가. 세계사적으로도 사실 뭐 네. 전례가 별로 없는 사건이죠. 세계사적으로도. 네. 그러니까 우리 뭐 그냥 지금 남북한의 이 역사만이 아니라 전체 역사로 봐도 좀 드물죠. 예, 이런 독특한 사건은. 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만큼 북쪽을 중요한 국가로 예, 인정하고 예. 있다. 그러니까 네. 식량 전략 국가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라고 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전승절 러시아 5월 네. 9일인가요 이게?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인데 이때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갈 수가 있다. 라는 이런 보도. 기사가 나와요. 네네. 근데 또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아니 가지는 않고 저 최고인민위원회 네. 예? 위원장, 의장 그 아니, 최룡의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부국장인 박영일 단장을 하는 조선인민군 대표단 조선인민군 대표단이 간다. 간다는 건 오늘 조선중앙통신에서 발표했네요. 아 그래요. 네. 북한 발표였군요. 네. 오늘 그 저 우리 언론들 보니까 그 최령의 위원장인가 의장인가 내 직책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간다.
그래서 국무위원장은 안 갈 수도 있다. 약간 이렇게 나오는데 또 뭐, 갈 수도 있다. 또 이렇게 나오고요. 5월 9일이면 좀 시간이 좀 촉박해서 예. 과연 갈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아. 그러니까 단독 회담이면 모르겠는데 네. 전승전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단독 회담이면은 모르겠는데 이런 예, 이제 예. 언론에서 나오고 가게 되면 네네. 그냥 단독 방문으로 푸틴하고 정상회담하러 갈 수는 있는데 다자회담이잖아요. 예, 예. 이 전승절 참가는 음. 그런 자리에는 잘 안 가는 것이 북쪽의 관례이기 때문에 예, 아마 직접 가긴 좀 않을 것 같다. 직접 가지는 않을 것 같다. 만약에 간다면 대형 사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거기에 왜냐하면 중국도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시진핑도 갈 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시진핑, 푸틴, 김정은 위원장의 엄청나네. 3자 회담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새 핵 강국의 회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맞서고 있는 네. 3대 핵 강국이 모여서 회담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누가 제일 끼고 싶어 할까요? 트럼프요. 트럼프. 여기 트럼프 안 끼면 안 되죠. 안 트럼프 되죠. 파란 양복 입고 가야죠 또. 트럼프가 그런 레벨의 모임에 나는 왜 빠져? 날 껴줘야지. 제일 가고 싶을 것 같은데 트럼프.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트럼프가 네. 엄청 가고 싶어 한답니다. 전승절에. 근데 주변에서 만류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간다면 트럼프도 간다고 봐야 돼요. 난리 나겠네요. 4자회담 할 수도 있고요. 양자, 4자, 3자 다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거는 대형 사건인 건데 그렇죠. 그 정도까지의 논의가 무르익지 못한다면 네. 그건 사실 내부적으로 뭔가 조율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그래야겠죠. 트럼프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만났다 그러면 어. 악수만 하고 해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조율이 됐을 때 갈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만약에 5월 9일 그래서 날 오히려 아닐 수 있다. 아닐 선생님 수 있다는 말씀은. 거고 간다면은 그 정도의 내부 대형 사건이다. 조율이 이미 이미 된 거다. 진행됐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유엔 대표부 뭐 거기에 이제 부대표인가? 근데 거기도 원래 이제 미국 담당인데 지금 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의 대화 채널이 다 지금 끊겨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뭐 이제 어떻게든 물밑 접촉들은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한데 물밑 접촉은 할 겁니다. 물밑 접촉은 할 네, 거다. 당연히,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5월 9일 날 진짜 그렇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고 네. 트럼프까지 갑자기 야 비행기 빨리 악수만이라도 좋아. 나는 갈 테니까. 어, 그래서 간다. 그럼 정말 이거는 뭐 빅뉴스가 되겠네요. 빅뉴스죠. 네. 어마어마한 빅뉴스죠. 아. 그래서 그렇게까지 진행될지 아니면 네. 그냥 이 대표도만 보낼지는 예. 아직 확언할 수는 없다. 근데 현 시점에서는 안 가는 쪽이 더 유세합니다. 우세하다, 흐름으로 봤을 그거는. 때.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예, 근데 이제 뭐 또 이제 급변하는 전국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네. 그거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만약에 북중러가 회담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3대 핵 강국들이 회담을 하는 거고 그렇죠. 이게 이제 미국이 봤을 때는 사실 좀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제 전쟁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데 지금 그렇죠. 쟤네들이 다 뭉친다고 네. 이런 건데 아무튼 이번에 이제 그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북러가 둘 다 핵 강국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핵 국가들의 동맹이라 네. 이게 국제사회에서 미치는 힘이 적지 않겠다는 이런 이제 그렇죠.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 정도의 동맹이 형성되면 미국으로서는 대단히 곤혹스러워지죠. 지금 사실 러시아도 중국도 이런 관계들은 없었지 않나요? 그렇죠. 중국은 그렇게까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뭐 한국 전쟁 때는 그런 관계이긴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도 말고는 네, 중국은 그 뒤로는 사실 북과 사이가 별로 안 좋았죠. 안 좋았죠. 계속 안 좋았습니다. 네. 90년대는 더 안 좋았고요. 뭐 2000년대도 뭐 2000년대도 안 좋았어요. 아주 안 좋았죠. 2017년까지는 계속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북한이 핵을 가지니까 좀 달라졌죠. 네, 러시아하고도 사실 2017년 전까지 사이가 안 좋았죠. 별로. 그러니까 선생님 그 전 세계 정치 국제 관계에서 핵이라는 게 결국은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겁니까 결국? 아니 그럼 핵무장을 왜 하려고 그럽니까? 핵무장해서 별거 없으면 왜 하려고 그러겠어요? 네. 별게 있으니까 하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엄청난 출혈을 감수하고라도 핵무장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 그 중국이랑 러시아랑 진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 북이 핵을 보유하게 돼서 달라졌다기보다는 네네. 북미 회담이 성사되는 것을 보면서 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죠. 근데 북미 회담도 북한이 핵을 가지니까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미국을 압박해서 아. 회담장에 끌어낸 거잖아요, 결국. 아하.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좀 쪽팔려 했죠.
왜냐하면 북한이 그 전에 중국과 러시아한테 계속 한 말이 니네가 대국 맞냐? 미국한테 알랑거리면서 감히 이제 미국이 하는 제재에 참가하고 네네. 니네가 대국이 맞냐? 미국의 횡포에 대해서 한 마디도 못 하고 네. 추종이나 하고 그렇게 갈궜단 말이에요. 네. 그게 기준 쪽쪽 팔렸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북한이 미국과 정면으로 맞서면서 핵전쟁 하겠다고까지 나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트럼프를 트럼프가 내 단추가 더 커 그랬죠. 불로 다스리겠다. 트럼프를 노망난 늙은이를 뭐 이렇게 북에서 얘기하면서 전쟁 직전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긴장하고서 봤을 텐데 결국 미국이 꼬리 내리고 회담을 하는 걸 보고 그런 걸 보고 야 저렇게 작은 나라도 저렇게 용감하게 싸워서 미국하고 대등하게 네. 회담을 시작했는데 우린 너무 쫄았던 거 아니야 그동안? 도광양에만 너무 외쳤던 거 아닌가? 그럼 안 되겠는데? 직각해야 되는 건가 이거 지금? 보니까 저거 종이호랑인데 아하. 그런 용기를 것들도. 좀 얻었겠죠. 그러면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중국, 러시아가 대미 강경 노선으로 바꾸면서 북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하죠. 네네. 그게 뭐 그 트럼프 회담 직전에 북중 회담이 3회인가 연속으로 열리게 된 배경 아니겠습니까? 아우 트럼프 엄청 열받았죠. 야 나 만나기로 했잖아. 왜 너? 그 회담 이런 취소한다고까지 식으로만. 취소도 한번 했었어요. 그렇죠, 취소하다 그렇죠. 열받아가지고 네. 중국하고 회담하는 것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목적은 북을 중국과 이간질시켜서 끌어내서 중국을 압박하려는 건데 북쪽에서 회담 직전에 중국이랑 3번이나 만나니 진짜 트럼프가 열받을만 해요. 확 돌았죠. 네, 열받을만 해요. 그러나 또 회담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안 할 또 수는 없고. 하게 된 거죠. 네. 야 지금 이제 이걸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북한군 파병설 관련해 가지고 젤렌스키랑 윤석열이 제일 이용해 보고 싶었는데, 네? 근데 특히 이제 윤석열 그 사실 이것도 앞에서 이제 제일 이걸 했던 게 홍장원 국정원 차장인데, 네, 근데 이걸로 이제 재미를 못 봤어요 결국은. 네, 못 봤죠. 네, 재미를 못 보다 보니까는 윤석열이 야이씨 이거 재미 못 볼 바에는 그냥 계엄이라도 해야겠다니까 이제 홍장원은 아무리 그래도 계엄은 아니지. 약간 이렇게 돌아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같이 함께 하다가. 네, 근데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참 이 쿠르스크의 이 전쟁 이게 사실 미국이랑 젤렌스키는 뭔가 신의 한 수로 넣어보는 건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게 완전히 덫이 돼버렸네요. 패착이 됐죠. 북로를 완전히 그냥 더 가깝게 만들어버리고 그렇죠. 한국은 한국대로 계엄해가지고 그냥 안 돼버리고. 그 바이든 행정부 때 일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네네. 그 쿠르스크를 이용해서 예. 한반도 긴장 구조, 계엄, 네네. 파병. 거기 가려고 했던 건데. 그건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이었고 트럼프는 어쨌든 우크라이나전을 끝내고 싶었는데 네. 지금 못 끝내고 근데. 못 끝내는 상황이지만 비판이 많습니다 지금. 쿠르스크가 완전히 해방됐기 때문에 이제 좀 어려워요 젤렌스키가. 거기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한 7만 6천 정도가 죽었다랍니다. 우크라이나 군대가. 또 게다가 그게 정예라면서요. 정예병. 우크라이나의 정예병들이 가장 우수한 정예병 그리고 가장 우수한 무장 장비를 가지고 있는 서방. 네네. 그 군대고 사실 나토 군대도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요. 용병 형태로. 용병으로. 그 나토 국가들. 거기야말로 조약이 없이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용병의 경태니까. 네, 돈 주고. 이제 그런 형식을 취한 거죠. 네, 용병이라는 네. 형식을. 형식을. 그래서 뭐 법에는 안 걸리게. 자, 그런데 다 전멸했어요. 네네. 그 주력 부대가.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막판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게요. 그래서 뭐 트럼프는 야 빨리 그냥 젤렌스키 너 땅 포기하고 땅 포기하고 돈바스 다 포기해. 휴전해라. 휴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 끝나지는 않고 있어요. 네. 끝나려면 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긴 하지만 네. 이 전황이 너무 안 좋아요. 만약에 더 끌다가는 트럼프가 그런 비유를 했죠. 너 끌다가 3년 뒤에 다 뺏겨 임마 땅. 젤렌스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네, 트럼프가. 근데 그 3년이 제가 볼 땐 3년이 안 걸려요. 지금같이 버티면 금방. 1년 안에 1년도 안 돼서 우크라이나 전역을 러시아에게 뺏길 위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쿠르스크라고 하는 하나의 우리는 뭐 생판 들어보지도 못했던 지역이지만 네. 그 지역을 침략해 들어간 것이 지금 어쨌든 이런 완전 뜻밖의 결과들이 펼쳐지고 사실 이런 게 다 참 국제 정치라는 게 연결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